빨리 무릎 꿇어. 직원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손님을 의심해? 당장 사장 나오라고 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손님을 도둑으로 몰아세운단 말이야? 제대로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이 지역에서 영업 못할 줄 알아. 세 명의 중년 여성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큰 소리로 호통을 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금발의 젊은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맙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내용은 미국에 살고 있는 사라 씨의 사연을 재구성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애견 미용을 하고 있는 사라 맥클라인이라고 합니다. 삶의 기준은 생각하기에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간절합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돈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돈 때문에 힘들고 서러움을 받아서 누구보다 돈에 대한 열망이 강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멸시당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봤기에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생의 기준은 무조건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남편을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저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다 보면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이중적인 말을 싫어했습니다. 솔직하지 못하고 가식적인 위선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돈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가 불거지면 핏대를 올리며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을 많이 봤거든요. 공과금, 병원비, 월세, 주거비, 식비, 교육비 등 어느 것 하나 돈에서 자유로운 것은 없었으며 모든 고민의 95% 이상은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매번 돈 문제로 심각하게 싸웠으며 그럴 때마다 밖으로 나가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가난은 부모님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고 집은 항상 냉기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감으로 가득했었지요. 제게는 여동생이 2명 있었는데요. 특히 겨울에 부모님이 싸우면 저희들은 집 밖으로 나가서 한참을 떨다가 조용해지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학용품을 사기 위해 돈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는 항상 한숨과 스트레스로 고민이 많으셨고 아버지는 분명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도 무슨 이유인지 늘 돈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어머니 몰래 도박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돈이 있을 리가 없었겠죠. 도박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없는데도 아버지의 머릿속은 자신이 운이 없어 노름판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집에 친구들을 데려온 적이 없었는데요. 가난은 모든 걸 소극적으로 만들었으며 친구들에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모습을 죽기만큼 보여주기 싫었으니까요. 어쩌다 친구들이 저희 집을 궁금해하면 할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집에 사람들을 데려오면 안 된다는 적당한 거짓말로 늘 핑계를 대곤 했었지요. 감추는 게 많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되었고 어느새 제 주위에는 아무도 없고 혼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오히려 마음이 편했고 제 사정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기에 외로움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부모님의 경제 사정을 뻔히 알고 있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돈을 많이 벌어 이 지긋지긋한 돈의 서러움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취업을 선택했죠. 하지만 뚜렷한 전문 기술이나 전공 없이 돈을 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각 끝에 전문직 자격증인 간호조무사를 취득했는데요. 병원에서 일을 하고 경력이 쌓이면 월급도 많이 주겠지라는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고 조무사 일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월급은 매우 작았고 치매 환자가 변을 봐서 기저귀를 교환하려면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입원실이 환기를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 구조였었죠. 더구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위해 마스크를 끼면 환자가 문제 제기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치매 노인들의 변을 치우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하는 일은 비위가 약한 사람은 정말 하기 힘들었는데요. 음식을 저에게 던지며 욕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고집을 피우면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몸을 못 움직이는 환자들은 욕창이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몸을 돌려줘야 하는데 생각 외로 덩치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환자들이 많아서 엄청난 힘이 필요했었지요.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업한 곳이 육가공 업체 공장이었어요. 하루 종일 생닭을 가공하는 업무였는데 마스크를 끼고 있었지만 특유의 비린내와 차가운 시설에서 일을 하는 작업은 상상 외로 힘들었습니다.
칼과 톱을 사용해서 가축의 뼈를 골라내고 닭을 도려내 사체를 해체하는 작업은 매우 위험했고 괴로웠습니다. 몸이 약한 저는 한 달도 되지 않아 체중이 심하게 빠졌고 여기저기 통증이 심해 다시 일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이후 주방 보조, 외판원, 보험 판매 등 돈을 벌기 위해 온갖 일들을 다 했지만 저와 맞지 않았는데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솔직히 허송세월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쫓기다 보니 제 적성과 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맞지 않은 직업에서 시간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제법 규모 있는 슈퍼에서 계산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운이 좋아서 카운터 계산 경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물건과 돈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일이라서 집중하고 신경을 쓰지 않으면 마감을 할 때 손실이 생긴 부분은 제가 책임져야 되었거든요. 슈퍼는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슈퍼는 물건을 진열하는 사람, 재고 조사하는 사람, 창고 관리 등 일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동료들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위안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직장에 대한 애정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고객의 물건을 계산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할머니 한 분이 쓰던 제품을 들고 와서는 교환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며칠 사용해보니 자신이 생각하는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다른 제품이나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사용한 제품은 반품도 교환도 어렵다고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물건을 바닥으로 던지며 건방지게 어디서 고객에게 눈을 부릅뜨고 가르치냐며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세상에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미있다는 말처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 둘씩 몰려들었고 저는 처음 겪는 일이라서 너무 당황했습니다. 고객님 오해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이 할머니를 더 자극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책임자 나와라. 고객을 우습게 보는 이런 직원은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한다며 억지를 부렸고 매니저님이 급히 오셔서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당황했고 말도 안 되는 언어 폭행으로 온몸이 부르르 떨렸었죠. 손이 떨리면서 수치스러운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는데 매니저님이 오셔서 잠깐 쉬었다 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슈퍼 밖으로 나가서 길가 보도 블럭에 앉아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캔커피를 주면서 많이 놀랐죠? 하는 겁니다. 창고에서 재고 관리와 물건을 운반해주는 분이었는데 슈퍼에서는 각자의 업무 분야가 다르다 보니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더구나 그분은 항상 재고 파악과 상품을 옮기다 보니 저와 마주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저는 힘없이 웃으며 오늘 하루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힘든지 모르겠네요. 계산대에 있기가 무서워져요. 그러자 그분은 처음부터 지켜봤는데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는데도 슬기롭게 잘 참으시더군요. 많이 당황하고 힘들었겠네요. 혹시 일을 하시다가 힘들고 피곤하면 이거 하나씩 드시면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조그만 휴대용 비타민을 내밀더군요. 그리고는 제 이름은 오준혁입니다. 미국 이름은 데이비드 오라고 해요. 그럼 수고하세요. 잠깐의 대화였지만 저를 배려해주고 걱정해주는 준혁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준혁 씨는 말이 없고 뭔가를 생각하는 제 모습에 언젠가부터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어쩔 땐 자신이 물건을 사고 계산대에서 저와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다고 하네요. 그날 이후 저희들은 지나가다 마주치면 인사를 하고 말을 했는데 준혁 씨는 언제나 다리 아프지 않냐, 식사는 했냐며 세심하게 말을 했고 어느 순간 저희들은 슈퍼에서 가장 친한 동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자꾸 보면 좋아지고 친근감이 생긴다는 말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 지나칠 때는 몰랐는데 저에게 친절함과 배려를 하는 모습에 어느 순간 출근을 하면 창고 쪽으로 시선이 가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준혁 씨에게 관심이 생기면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식사도 하고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그제서야 준혁 씨가 미국에 온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4살 많았는데 한국에서 아버지의 도박성 게임 중독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되고 온 가족이 채무에 시달리다 어머니는 스트레스성 위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동생은 한국에 살기 힘들다며 일본에서 기술을 배워 정착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 20년 전 한국에서 바다 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이 나왔는데 회사를 열심히 다니던 아버지가 아는 지인과 아무 생각 없이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던 게 화근이었다는 겁니다. 그 도박성 게임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준혁 씨 아버지는 매일같이 오락실을 찾았고 저축한 돈부터 시작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급기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도 5일 만에 전부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사채업자에게까지 돈을 빌려 게임을 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머릿속은 게임을 해서 돈을 따는 것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본인이 지금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채업자들은 집으로 찾아와서 온갖 협박과 행패를 부렸고 위협까지 했다는데요. 어느 정도냐면 준혁 씨가 일하는 회사로 찾아가 사무실에서 음식을 시켜 먹고 담배를 피고 심지어 먹고 남은 음식물을 책상으로 던져버리면서 돈 주지 않으면 여기서 먹고 자고 영원히 산다며 도저히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생각 없이 각서를 썼는데 연대 보증인으로 준혁 씨와 동생 이름을 적었던 겁니다. 당시 사행성 게임에 눈이 돌아간 준혁 씨 아버지 때문에 가족들은 지옥의 날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노름과 사채업자의 등살에 너무 큰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쓰러지셨는데 급성 위암으로 얼마 후 손도 써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준혁 씨는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의 노름빚, 여기저기 빌린 채무, 그리고 인간 같지 않은 사채업자들을 보고 도저히 한국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동생은 오래전부터 친구와 일본으로 일을 하러 갈 생각이었는데 자신은 동생 친구와 같이 있기에는 불편해서 무작정 도망치듯 미국으로 왔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에 계속 남아있으면 사채업자들이 끝까지 따라와서 괴롭힐 것이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했죠. 아버지는 자신이 일을 저질렀고 어머니의 죽음까지 내몰았기 때문에 준혁 씨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소식도 궁금하지 않고 다시는 연락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도피해 온 게 5년이 되었고 지금은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 일본에 있는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준혁 씨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프면서 한편으로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도박을 하면서 항상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준혁 씨의 손을 잡았고 많이 힘들었겠네요. 저도 그 마음 다 알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고는 준혁 씨에게 다가가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게 되면서 어느 순간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고 살려고 했지만 운명은 저희의 조그만 행복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평상시에도 슈퍼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손님이 많아 끊임없는 로스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었는데요. 비가 오는 그날에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줄을 서서 계산하는 곳에 중년 여자 3명이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가방에 상표를 뜯은 물건과 제법 비싼 물건을 감추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서 조용히 매니저에게 말을 하면 되는데 순간 제가 판단을 잘 못했던 겁니다. 한 명이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러자 같은 일행에게 들켰다는 신호를 줬는지 재빠르게 물건을 근처에 놓아버렸던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체크를 못했고 지금처럼 CCTV가 곳곳에 있던 시절이 아니어서 그들이 훔친 물건을 놓은 줄 몰랐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가방에 넣었던 물건이 그대로 있을 줄 알고 고객님 혹시 가방에 물건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하고 말을 하자 그 사람은 저를 째려보더니 매우 큰 소리로 지금 손님을 도둑으로 취급하는 거야? 당장 여기 슈퍼 책임자 나오라고 해. 매우 흥분해서 고함을 치고 소동을 부렸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왔는데 자신들의 가방을 전부 뒤집어 보여주며 생사람 잡는다고 고함을 질렀고 당장 사장을 불러오지 않으면 명예훼손에 이 지역에서 다시는 장사 못하게 할 거야. 빨리 사장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일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졌고 저는 고개 숙여 사과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들은 이걸 빌미로 슈퍼의 한 몫을 챙기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았습니다. 주위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구경을 했고 저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사장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사무실로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해도 이 사람들은 저에게 똑바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를 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사장님은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제게 빨리 손님에게 사과하라는 무언의 눈빛으로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하셨지요. 저는 울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슈퍼 바닥에 꿇어앉아 용서를 빌었습니다. 눈물은 비 오듯이 흘렀고 그런데 그때 멀리서 지켜보던 준혁 씨가 달려오더니 저를 일으켜 세우고는 눈물을 닦아주며 당장 일어나. 여기 아니라도 일할 곳은 얼마든지 많아.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사과를 했는데도 굴욕적인 요구를 하면 더는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어. 나가자. 그 순간 저는 세상에서 나를 이토록 아껴주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을 하니
또다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 길로 저는 뜻하지 않게 슈퍼를 그만두게 되었고 준혁 씨도 본의 아니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돈 때문에 인생이 자유롭지 못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잘라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같은 고민을 반복적으로 했는데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기술을 배워 이제는 고용의 불안에서 오는 상황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준혁 씨는 에어컨 청소하는 일을 배웠고 저는 애견 미용을 배웠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기에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매우 고달팠습니다. 하지만 자립하기 위해서는 이겨내야만 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가져야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에는 고객의 멀쩡한 에어컨을 고장내기도 하고 실수로 조립을 잘못해서 작동이 되지 않아 고객으로부터 욕도 듣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니 어느 순간 가장 꼼꼼하고 친절한 사람으로 고객들에게 대우받으며 소개도 많이 해주었어요. 저 역시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 어느새 강아지들을 예쁘게 해주는 전문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여 이제는 준혁 씨를 꼭 빼닮은 아들도 있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며 인생이라는 험난한 거친 바다를 헤쳐나가다 보니 어느덧 제 마음에도 평온이 찾아온 듯합니다. 티 없이 밝게 자라는 우리 아들 포를 보니 젊은 날에 돈돈하며 발버둥 쳤던 제 삶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고 값진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오직 돈이 최고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던 제가 남편을 만나고서야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제 손을 잡아준 준혁 씨에게 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어둡고 힘들었던 삶을 극복할 수 있어 지금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